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새해 첫 실국장 회의를 열어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송도에 들어서는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이달 개소하고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 신도간 연도교는 오는 27일 착공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로 코로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를 지나 개성과 해주를 잇는 평화도로 신축년 새해에 첫 삽을 뜹니다. 1245억 원을 투입해 영종에서 신도까지 1단계 구간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오는 9월 본공사에 앞서 기반을 다지는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 50명만 모인 가운데 오는 27일 신도 선착장에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 1호 스타트업 파크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도 이달 말 개소식을 엽니다. 지난달 14일 준공한 이곳엔 현재 40개 회사가 입주했습니다. 이달까지 77개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도 본격화합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은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6.8km 구간에 3개 정거장을 신설합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데 인천도철본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중에 토지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호선 청라 연장도 속도를 냅니다. 먼저 7호선 성남 연장 사업은 이달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을 거쳐 3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완료한 뒤 상반기 중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7호선 성남 연장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7개 정거장을 청라까지 연장합니다.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신축년 새해 첫 실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새해 목표로 코로나 극복과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한 뒤 인천형 뉴딜을 통해 첨단 산업도시와 환경특별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설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 사항, 이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셔서 정부와 시의 각종 지원책이 소상공인들, 특히 고령자 소상공인들이 이 사각지대에 놓일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 포인트와 온누리 상품권의 50% 이상을 조기 사용해 공직사회가 지역사회의 상생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과 전학년 무상교육을 성과로 들었는데요. 올해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세계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교육의 가장 큰 성과로 학교 방역과 무상교육 확대를 꼽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학생 건강관리, 보건교육 플랫폼 구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회 예산과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22개 학교 신설 승인, 20개교 295시를 증축했습니다. 또한 행복배움 학교를 90개교로 확대, 교육혁신지구도 7개 지구로 확대 운영, 학생안전체험관 개관, 학교 자치 활성화, 진로 진학, 직업교육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올해 인천교육의 비전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우리 인천교육. 학생들이 평화, 공존, 번영의 가치를 배워 동아시아 시민, 세계 시민으로 자라도록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의 동아시아 시민교육 운영, 거점학교 운영,
행복배움학교와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융합,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동아시아 시민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교육 환경에 걸맞는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둘째, 에듀테크 기반 인천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미래를 여는 학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형 미래교육 플랫폼과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 디지털 기기 지원과 학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합니다. 도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해 교육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름을 바꾼 건데요. 조직 개편으로 자치경찰부 명칭도 신설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인천지방경찰청의 명칭이 인천경찰청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1991년 인천경찰국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꾼 지 30년 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시행되는데 그에 따른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먼저 기존 1, 2, 3부 명칭은 각각 공공안전부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바꿨습니다. 공공안전부에는 과거 3부 소속의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가 추가됐습니다. 수사부에도 3부 소속이던 안보수사과가 추가됐습니다. 자치경찰부는 치안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서가 배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실무 추진단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에 설치 예정인 준비단과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경찰은 법 개정에 담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살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민주, 인권, 분권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진행됐습니다. 직접 수사부서인 광역수사대는 경찰관 128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총경이 광역수사대장을 맡아 국제범죄수사와 지능범죄수사 등 중대범죄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남동서와 서부서 등 4개 경찰서에는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이나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구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천시가 수소 충전소 확충에 나섰습니다. NIB 이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은서동 하늘정원 인근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 충전소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남동구의 H인천 수소충전소에 이은 인천 지역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당 25kg 사양으로 하루 최대 60대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약 500대의 수소차를 보급을 했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약 1000대씩의 수소차를 보급해서 향후 5년간 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친환경 미래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곳인 수소 충전소를 5개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13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올해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중의 하나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는 당초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설 점검이 늦어져 한두 달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이나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약 2만 명 줄었는데요.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인구 증가세를 보였지만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특광시 가운데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서울은 10년 새 60만 명 가까이 줄었고 부산 16만, 대구도 8만 9천여 명이 준 데 반해 인천은 오히려 1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인천은 대구를 제치고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인천시의 연도별 인구 증가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1년 4만 3천 명을 기점으로 점차 인구 증가세가 둔화돼 2019년 2천여 명으로 쪼그라들었고 마침내 2020년엔 전년 대비 오히려 인구가 1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1992년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300만 대도시 진입도 미뤄졌습니다. 인천시는 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토대로 시는 자연 증가보다는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를 유인하기 위해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인전철 1호선과 수인선 신포역을 지하 보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화합니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해 당선작을 발표했는데요.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인천역부터 답동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지하도로. 하나로 연결돼 있지만 동인천 지하도 상가와 중앙로 지하도 상가, 그리고 신포 지하도 상가 3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 통로이자 물건을 사고 파는 점포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입니다. 이 길을 신포역까지 연결합니다. 답동사거리에서 신포역까지 330m 구간에 지하 보도를 신설해 동인천역까지 보행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곳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 관광지원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포 지하 공공보도 연장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바다로 통하는 공원이 펼쳐진 마을입니다. 상부를 보면 차로를 줄이는 대신 녹색의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 상부의 자연광이 지하까지 들어오도록 설계해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포 지하 공공보도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26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저희 인천방송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기관의 신년 계획을 차례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서구입니다. 서구는 청라와 검단 등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고 쓰레기 매립지 종료 등 현안도 많은 지역인데요. 서구는 올해 클린 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감량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이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서구 제1의 민생 현안으로 꼽힙니다. 서구는 올해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인천시 최초로 진행 중인 재활용 전용 봉투 보급을 확대하고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클린하우스를 30대 추가 설치합니다. 생활 속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신규 업체 진입을 허용하고 재활용품 수거 횟수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2021년에 쓰레기 정책의 선진화 출발의 신기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과 재활용, 즉 매립과 소각을 양을 줄이고 감량과 재활용을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도 대폭 확대합니다. 도시바람 숲길 등 근린공원을 조성해 1인당 녹지 총량을 6.3제곱미터에서 7.5제곱미터로 늘립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올해 2곳 새로 문을 열고 2023년까지 총 11곳을 조성합니다. 올해는 서구의 둘레길인 서로 이음길 조성도 완료합니다. 총 11코스로 79.8km에 이르는 둘레길이 완성됩니다. 서구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6곳, 공공형 어린이집 14곳을 추가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5곳을 조성합니다. 또 가재울 꿈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곳이 개관합니다. 서구는 올해 장애인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복지 인력도 확충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은 동구입니다. 동구는 도심의 슬럼화로 인구가 줄면서 교육 여건도 동시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골든크로스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2024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2배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송림동 일대 판자촌이던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전면에 자리한 주상복합은 입주가 시작됐고 후면의 아파트 단지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1,100여 세대가 입주하면 수천 명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골든크로스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림초교 재개발을 비롯해 사실상 동구 전역에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동구 인구는 1995년 이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6만 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4년 뒤엔 10만 명을 넘어 현재 인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림 그 초교 주변 뒤에 약 한 2,600세대 정도가 내년 8월 정도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재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4, 5년 정도 되면은 지금의 2배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지금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학교 유출이란 이중고를 불러왔습니다. 당문 여중고를 송도로 빼앗기면서 동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재개발이 추진되는 금송구역에 여중 설립을 추진합니다. 동구의 우리 주민자치의 11개 동의 그 회장님들이 공론화 과제로 설정을 했는데 약 95% 이상 우리 동구 주민들이 동구에 반드시 여중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를 침에 담아서 우리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올해는 반드시 여중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됩니다. 최근 1단계 사업에 착수한 만석 하수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민 수건 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142억 원을 투입합니다. 꿈드림 센터가 지금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 그 꿈드림 센터에는 우리 어린이 영어 도서관과 어린이 종합 체육관, 그다음에 또 우리 가장 우리 어르신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지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 증진 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고. 인천의 대표 원도심으로 인구 유출과 교육권 훼손 등의 아픔을 겪어온 동구.
하지만 상서로운 기운의 흰소띠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선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구치소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계양구 요양병원입니다. 전수검사를 통해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같은 건물의 요양원까지 확산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요양원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요양병원 확진자는 60명, 요양원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동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인천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와 직원 등 2,40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7일부터 10일까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오는 17일까지 2.5단계가 유지되는데요. 다만 학원과 교습소는 9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키장도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1월 3일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 겁니다. 특히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이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2.5단계가 유지되지만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운영이 금지됐던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키장도 운영을 허용하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 야간 운영은 금지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현재와 동일하게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수도권에선 방문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무식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 새해 다짐을 하던 방식을 벗어나 비대면으로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내망과 TV부터 의료진에게 전하는 헌정고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는데요. 인천 지역 공공기관 시무식 표정을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청의 한 사무실, 새해 첫 근무를 앞두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에게 전하는 헌정곡 상록수입니다. 이어지는 귀에 익은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시장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놀라셨나 모르겠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내 방송을 활용해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함께 끝내 이 길이란 노랫말처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 신축년 새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거친 자갈반 밑에 숨은 기름진 땅을 일궈내는 소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한 일들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남동구는 간부회의로 시무식을 대체한 뒤 내부망과 청산의 TV를 활용해 전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남동 스마트밸리를 최첨단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구도 비대면 방식으로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시무식 영상을 촬영한 뒤 사무실 TV로 송출했습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만석 화수동 일대 해안산책로에는 수상 전망 데크를 조성하여 가족 단위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비대면 시무식으로 한 해 출발을 알린 신축년. 흰소띠의 해 신축년은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로 불립니다. 힘겨운 코로나19와 싸움을 이겨내고 모든 가정마다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지역의 소상공인은 모두 27,250곳입니다. 이 가운데 2.6%가 전통시장 상점가로 분류되고 97.4%는 소상공인 점포입니다. 소상공인 점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서구는 이런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있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쪽에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새롭게 제정을 해가지고 같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입니다. 또 고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상권 컨설팅과 홍보 사업도 지원합니다. 서구는 위원회를 구성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서구는 우선 올해 골목형 상점가 2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4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도 인천 이음을 활용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캐시백 10% 혜택을 올해도 유지합니다. 인천시는 캐시백 확대를 위해 국비 940억 원을 포함한 총 1,9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나들 가게. 음료를 사고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합니다. 7,400원을 결제하자 캐시백으로 10%가 적립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득이고. 신용카드 캐시백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찰처럼 와닿고 일부러 캐시백이 되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일정 기간 모이면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씁니다. 상인은 카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값에 팔아도 손에 쥐는 게 많아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80-90% 쓰시는 것 같아요. 어허. 많이 이용하십니다. 서로 좋잖아요. 고객은 포인트가 캐시가 쌓여서 좋고 여기 상인은 그거 절감해 주지 않나요? 이처럼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였던 캐시백을 10%로 늘렸습니다. 시민 호응은 컸습니다. 연초에 93만 명이던 가입자는 13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4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들이 결제한 돈은 2조 8,620억 원, 1인당 67만 9천 원을 썼는데 경기도와 비교해 5.4배나 많습니다. 이 혜택은 신축년에도 계속됩니다. 시는 국비 940억 원을 포함해 총 1,9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리 가게 소득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인천이음 캐시백은 월 50만 원 이하까지는 10%를 지급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 혜택을 줍니다. 특히 인천 이몰에 입점한 인천기업 페이지 인천 굿즈 상품은 캐시백이 무한대로 제공됩니다. 인천기업이 만든 화장품과 식품, 전자제품 등이 올라가 있는데 캐시백 한도와 상관없이 구매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 주는 한파와 강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죠. 주말까지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언덕길. 승용차가 올라가려도 미끄러져 꼼짝을 못합니다. 결국 차를 돌려 내리막길로 우회합니다. 평지에서 움직이는 차량도 빙판길에 헛바퀴질을 합니다.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혹여 눈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상인들은 출근과 동시에 가게 앞 눈을 치우지만 여전히 곳곳이 빙판입니다. 출근길 상당히 미끄러웠죠. 갑자기 눈이 오고 그리고 미처 아마 이거 염화칼슘 그거 미처 뿌리지 못한 데가 많으니까 인도는 많이 미끄러워요. 도심에 설치된 제설함은 텅 비었습니다. 아직 도로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있지만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12.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인천은 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공무원까지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폭설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보시는 것처럼 바다도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음 두께가 3cm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인천은 한파 경보 속에 최저 기온이 14.7도까지 내려가면서 바다도 이렇게 언 겁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6.2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일 오전 강화 지역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까지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서해오도는 9일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구 고잔동이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예비 후보지일 뿐 최종 후보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이를 위해 자체 매립지와 광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소각장 예비 후보지 중 하나로 남동구 고잔동이 언급됐는데 주민들은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후보지는 확정지가 아닌 예비 후보지라며 군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00m 이내 주거지역이 없는 곳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은 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라 입지 선정 계획 결정 및 공고,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 시장은 소각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확충은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모두 친환경적인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반발이 크지만 인천시는 차근차근 매립지 종료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비롯한 26개 기관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청사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상회의 화면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구, 시 산하기관 대표들,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우리 인천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뜻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기관들은 일회용품 없는, 자원 낭비 없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이른바 친환경 산무청사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지역 10개 군구와 함께 시 산하기관 16곳이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종합병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공청사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계획대로 실현을 위해서 지역 발생 쓰레기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결국은 민간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 뒤 친환경 산무청사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납니다. 넘치는 정보,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겠죠.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이 한눈에 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이 한눈에 웹사이트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인천이 한눈에는 행정 데이터와 공공 민간 데이터 등 약 4천여 종의 데이터를 모아 제작했습니다. 시민 차원 현황뿐만 아니라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지표, 시설 현황 등을 한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시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별 주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민선 체계 추경 초부터 강조해왔던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이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시정 지표 그리고 도시 데이터 등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주된 만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천이 한눈에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GTXB 노선,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등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6개 분야, 66개 주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담았습니다. 각종 정책 현황을 위치 정보, 이미지나 동영상, 계획과 실적, 보도자료와 관련 문서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을 클릭하면 관련 영상과 계획, 실적 등을 한 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수도 사업본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5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받아 갱신되는 도시현황 코너, 인천의 교통, 대기, 그리고 수질 현황을 지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만든 인천이 한눈에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의 정책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 영유아, 여성 등 맞춤형 카테고리를 구성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수요자를 좀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 음성 인식이라든가 소셜의 공유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데이터 등 시민들이 원하는 주요 표출 대상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이 한눈에 웹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